일본 총리가 소신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강경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더 이상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일본인들이 말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을 참교육하겠다는 말로 인해 오히려 일본의 분위기가 심각해진 겁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예탄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스카 고헤이 국민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일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란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사실상 외교적으로 한국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는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 질의에는 북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이란, 일미한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 의원들은 군사력까지 동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12일 외교안보, 경제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를 발표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여 독도와 관련된 한국 정책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자민당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전인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방위력 대폭 강화를 전제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GDP의 1% 범위에서 억제하는 관행이 유지된 일본 방위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1976년 국민 총생산 대비 1% 이내로 방위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 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GNP 또는 GDP 대비 방위 예산이 1%를 초과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감소했던 2010년뿐이었고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자민당은 또 아베 신조 제2차 정권 초기인 2013년 안보정책 기본지침으로 마련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2018년 책정한 방위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조기 개정도 공약했습니다. 이 역시 물리적 영향력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방위 대강은 대략 10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방위 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합니다. 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2023년까지의 계획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조기에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지지를 받으며 기시다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의 정무조사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사실상 자책골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군사력 강화에 힘쓴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은 최근 SLBM 수중 발사를 성공했고 이 SLBM 사정권에 일본이 포함된다면서 일본 현지 언론이 우려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 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 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한 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 있다며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 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웃고 일본은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것인데요.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과 단교하겠다더니 오히려 역풍이 시작됐다. 군사력으로 한국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분단국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들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자칫 잘못했다간 국제적 망신과 왕따를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극우 정치인들의 외교력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네티즌들은 여전히 강경한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매우 지지합니다. 죽도 탈환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근거에 근거하는 국제 이해하에서 평화적으로 행해주세요.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영토 확대를 꾀하는 중국 러시아를 이롭게 하게 된다. 한국이 철수하지 않으면 비난받도록 국제여론 동맹국의 만장일치를 만들어주세요. 일본이 약해진 틈을 타 한국이 멋대로 그간 이승만 라인에 의해 죽도가 폭력으로 빼앗긴 역사가 팩트다. 치료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죽도 문제는 일본 측이 뭔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문제. 정세 변화가 늘 중국에 달려있는 센카쿠 문제에 비하면 한결 수월한 것. 이렇게 대충 홍보만 해놓으면 되니까. 영토 문제에 의지가 없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자민당은 북방 영토도 죽도도 말뿐이므로 신용할 수 없다. 말로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 프로야구에서 개막전에 우승한다고 하고 우승을 놓치면 다음 시즌에는 우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씩 행동해주세요.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흑백을 가리지 않고 내향적인 주장으로 시종일관해 왔지만 한일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이제는 당당히 정부 간의 흑백을 가리자가 되겠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분명히 해봅시다. 자민당의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좋은 공약이다. 죽도뿐만 아니라 센카쿠 제도, 북방 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좋게 평가해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입헌을 비롯한 야당은 이런 사항을 공약에 넣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일본 총리 기자회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